안녕하세요. 임재환입니다. 나의 캐즘 이야기 9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늘은 2016년 4월 2일이고요. 저희 잠깐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손을 보느라 약간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901님 반갑습니다. 브라보 최님 반갑습니다. 더 키퍼님 반갑고요. 여기 저는 이제 저희 뭐 방송국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 마음을 놓고 여태까지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마음을 놓고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저희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B2C에 집중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서비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이제 디지털 서비스나 아니면 뭐 어떤 빅데이터나 아니면 금융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역경과 딜레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B2B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어렵게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일단 이 토요일 저녁 시간, 밤 시간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이 홍릉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 캠퍼스까지 오신 저희 BLP SNC의 조희승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쳐주고. 네. 자, 901님께서 여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익하다는 방송인가요? 맞습니다. 네, 더 키퍼님 짝짝짝 901님 잘생긴 이사님 해주셨고요. 보노님 아까 그 마이크 안 나온다고 정말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걸 잘 모르고 들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잘 들리시죠? 보노님께서 네 라고. 네. 이상 없잖아요. 네. DLW JDDLAA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약간 마이크가 조금 약간 오류가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기억에 남는 네. 예, 그 투철한 또 사명을 가지고 굳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에 나가고. 맞습니다. 이사님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BLP SNC라는 그 물류 솔루션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창업한 지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3년차 되는 기업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같이 창업했던 이제 그 대표분하고 같이 이제 삼성 SDS에서 이제 물류 사업부 내에서 이제 물류 컨설팅 일을 계속 해오다가 3년 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창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보통 홀로서기라고 얘기했는데 홀로서기 3년차 되는 이제 신생 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어디에 계시죠? 사무실은 이제 그 선릉역 쪽에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거기가 사무실 메인 오피스로 쓰고 있고요. 예, 또 주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 고객사 사이트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실제 사무실은 뭐 그렇게 크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가 생기면 고객 사이트 베이스에서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오피스로 정도 역할을 두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뭐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영업하고 프리세일즈, 이제 필요하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사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이제 계속 고객들 만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삼봉이님 반갑고요. 저희 이제 들어오셔서 오늘 이제 저희 이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사님께서도 뭐 지금 아프리카 TV는 처음으로 출연을 해보시는 거죠? 아프리카 TV도 처음이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기자 몇 분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하여튼 방송 매체로서는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오늘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 아프리카 TV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시청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 시청자분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고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뭐 당황된 질문이 오시더라도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재밌게 또 말씀해 네. 주시면 되니까. 네. 웰컴 투 아프리카 삼봉이님. 삼봉이님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쵸. 저는 아이디로 적극적이네. 삐리빠랑 기대 만땅 해주셨고요. 네. 네. 아 브리타니 80님, 브리타니 80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까 그러셨죠? 더 키퍼님, 네 기대 만땅. 아하 웰컴 투 되고요. 이게 저희 뭐 보시면 팬이라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요게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한 번이라도 별풍선을 쏘면 쏘신 분들, 네 저렇게 예. 팬클럽 가입 자동으로 되면서 팬이라는 태그를 달려 있고요. 리눅서님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성고객이시네 그분들이. 그렇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또 VIP고 예. 방송 끝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난 거지라서 삼봉이님. 삼봉이님은 아직까지 별풍선을 쏴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베이 판매고님 반갑고요. 저도 그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지 커밍아웃이 계속 연이어서 네 나는 부자 901님 나는 부자 오늘도 부자를 좀 티를 내주세요. 네 마음만 부자인지 진짜 부자인지 네. 쏘는 거 보고 결정하겠네. 네. 다우존스 지수님 저희 들어오시는 그 게스트분들의 닉네임이 굉장히 격조가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리눅서, 뭐 이베이 판매고, 네. 난 산거지 삼봉이님. 레벨이 있는데요. 네, 레벨우가 조금 있으시고요. 901님 크크크 해주셨고. 오늘 그 이사님께서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 이제 여태까지 모셨던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B2C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템만 딱 말해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업이구나 이거를 단박에 아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게스트분들이셨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게 알아가봐야 되겠지만 물류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물류라는 용어는 이제 대다수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이제 뭐 사실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굳이 따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솔루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물류는 물류인데 물류 가지고 무슨 솔루션 가지고 뭐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솔루션의 저희를 어떻게 내리느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좀 많이 알고 계신 뭐 ERP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ERP의 프로덕트들을 보면 보통 이제 프로덕트가 회사가 이제 SAP나 뭐 오라클 같은 회사도 있고 약간 전문적인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프로덕트의 제품이 IT 제품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는 패키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썼는데 이제 저희는 그 단순 패키지라는 건 프로덕트 중심으로 들여다본 해석인데 저희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 이제 개선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된 부분을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패키지에 녹아 들어가서 고객에 맞춰서 최적화된 어떤 그 프로세스와 이제 운영 체계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 기반으로 물류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를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이제 물류 솔루션 컨설팅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일반 개인적 고객이 아니라 다 기업도 고객이죠. B2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2B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아프리카 회원분들 분들 중에는 계실 수가 있거든요. B2B 뭐냐? 잠시만요. 기존 자체 솔루션 플러스 커스터마이즈까지 하는 컨설팅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컨설탕이라고 901님께서 B2B 그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컨설팅적인 그 접근 어프로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 체계를 봐주면서 고객에게 잘 맞는 대안적 제시를 해주고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느냐. 사실 여기에 많은 그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고객한테 심어주면 고객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가정들을 해주는 거죠. 그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삼봉이님께서 정확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에서 기업으로, 그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러블리 써님님께서 오늘은 뉴페이스이시군요. 저희는 항상 새로운 게스트를 모십니다. 삼봉이님 ERP 확장 개념이라고 해주셨고요. 뭐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ERP 언어더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얘기할 부분은 사실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ERP에 보면 여러 모듈들이 있어요. 사실 깊이 있는 얘기인데 이게 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여러 모듈 중에 하나의 물리적인 부분 하나의 모듈을 저희가 이제 하나 전문적으로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RP 뭐의 줄임말인가? ERP가 뭐의 줄임말이냐라고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901님께서 DLW님께서 솔루션은 자체 구축하신 건가요? 네, 자체 구축한 거 맞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 회사 건 아니고 저희가 전에 몸담았던 삼성 SDS의 그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제가 나와서 그 솔루션 베이스로 이제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ERP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오늘 빠르네요. 저희 시청자분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DLW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삼봉이님께서도 해주셨고요. 더 키퍼님께서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해주셨고, 자체 구축 보통 거의 없는데 해주셨고요. 저희가 ERP가 뭐냐? 저희 최첨단 클라우드 지식 솔루션 네이버에 들어가서 ERP 잠깐 보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서로 막 답변도 해주시고 서로 아주 실시간 공유가 잘 되고 있네요.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 전사적 자원 관리다. 이게 ERP고, ERP가 뭐의 약자냐? ERP의 개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네.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해주고, 뭔가 되게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에 ERP라고 치면 또 바로 나오시니까요. 기업 혁신의 핵이다 삼봉이님. 더 키퍼님께서 DLW 전문가 스멜이 저도 스물스물 DLW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PM에다가 잘림 삼봉이님, 조직 혁신이 키임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아픈 얘기도 있나 봐요. 네. 삼봉이님, 왠지 DLW님 귀여우실 듯. 더 키퍼님 올려주셨고요. 아하, 아니 영어까지도 DLW님 예. 뭔가 정말 전문가이신 걸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LW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이사님께서 제가 게스트로 초청을 좀 전화를 드릴 때 캐즘은 뭐 내가 옛날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 나의 캐즘 이야기라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캐즘에 대한 책도 읽어봤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 캐즘에 대해서 예전에 그 이제 제프리 무어가 91년에 그 나의 캐즘 마케팅이라는 이제 책을 쓰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창이 됐던 이론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저도 이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지었는데, 그때 이 책을 진짜 직접 읽으셨습니까? 예. 연도는 아마 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아마 그 초창기 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아마 IMF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캐즘의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좀 그 공감이 많이 됐던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저도 그쪽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기업이 새로운 신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인식이 좀 됐던 내용들이었는데 지금은 어째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홀로서기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 다시 이제 그 회귀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그런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로 좀 많이 확대됐다. 한편으로 보면서 그러면 캐즘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 궁금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맞아요. 중간에 이제 보통 새로운 사업을 신제품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성장 곡선을 이제 정규 부품 곡선을 거리면은 초기 시장, 성숙 시장, 그다음에 이제 말기 시장이 있으면 보통 초기에서 말기 사이 중간에 큰 계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야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이제 회사가 살아남고 개인이 살아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보편적인 그 용어의 정의이긴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캐즘이라는 게 특히 아마 여기 관심 있을 분들 이제 창업
생각들 많이 하실 생각들 갖고 들어오신 것 같긴 하는데 네. 제가 또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또 기업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이나 신제품을 옆에서 들여다 봤을 때 그 저의 나름대로 캐즘이란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 계획과 실행의 갭이 캐즘이다라고 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많이 재해석한다면. 예.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업 계획과 네. 실행의 갭이 캐즘이다. 실행의 갭이 갭이 캐즘이다. 이렇게 네. 저 이사님께서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업 계획과 실행의 갭이 캐즘이다. 네. 왜냐면은 그 요즘은 워낙에 그 IT 기반으로 이제 그 주변의 경영 환경들이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네. 과거 같은 전통적 시장에서의 성장 곡선이 정교부포 곡선을 그리기보다는 진짜 빨리 대박이 나면 이제 좌평양 곡선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초기에 시장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다가 한번 끝물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우편향으로 갔다가 소진할 수 있는 시장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 같은 캐점이 꼭 초기 시장에서 성크 시장 사이에 가는데 꼭 있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환경이 변하면서 그 계속 미세한 뭔가 그 차이는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경영하기는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많고. 맞아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창업자의 딜레마, 뭐 혁신의 딜레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캐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쭤보셔서 저 이사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더구나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뭐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이 강화가 되면서 그에 비례해서 불확실성 또한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뭔가 디스럽티브한 그런 비즈니스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뭔가 경쟁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런 캐즘에서도 예전과 같이 뭐 정말 그냥 꾸준히 예상 가능한 그런 그래프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또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굽의 길님께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굽의 길님 굉장히 그 뭔가 인터랙티브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진짱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님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네. 계속 좀 자, DLW님께서 그런 빠른 변화의 시스템, 솔루션이 따라가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전해야지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빠르게 솔루션이 진보하고 있는지요? 굉장히 그 트렌디하고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저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 생각에는 그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자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딘가는 이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적용된 그 결과에 사례 나와서 그게 답이 있는 거지. 뭐 솔루션을 만든다. 왜냐하면 솔루션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하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VR이 많이 뜨니까 이제 요즘 물류 쪽에서도 보면 하든가 VR을 이용해서 물류 센터를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것도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한 건 그 준비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업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그 기업의 고객들이 그걸 잘 사용하고 가치 있게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솔루션이라는 게 빛을 발하는 거지. 아이템을 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진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러네요. 어떤 뭐 단어로 뭔가 한다면 요즘은 그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모바일 기반으로도 많이들 좀 그 접근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물류 쪽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그쪽으로 담재해서 가져가는 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바로 핫한 거는 이제 VR 가지고도 이제 창고를 이제 싹 물류센터 훑어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이제 이제 접목하는 기업도 있다. 예. 저희 다우존스 지수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방송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저녁에 방송하는 거는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님들께서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일정들에는 저희 이제 학생들이 나름대로 방송의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911님께서 VR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요즘 VR에 대해서 요즘 뭐 핫하니까 네네.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갖는데 네. 그거 뭐 VR과 물류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아직 그 모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붙일 수 있는 거는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써서 응용해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그 밸류 있게 갈 것이냐. 네. 저는 사실 이쪽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어떤 컨설팅 어프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테크니컬적 부분보다는 이것이 어떤 이게 가치를 제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VR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이제 가상의 현실 세계를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가상의 현실이라는 게 결국은 물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는 이제 그 우리가 갈 수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미국에 어디 물류센터가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물류센터가 내 앞에다 펼쳐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아마 구현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다만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보여준 거 가지고 소화 뭐 할 거냐? 네. 여기에 이제 그 비즈니스 그 모델이나 뭔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기술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래? 이게 더 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 창업하신 분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대먹겠다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돈이 되는 거죠. 아니, 가치가 있다면. 901님께서 VR보다 AR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그 꼭 AR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그 분석적 기법들은 이제 물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사례보다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몇 군데에서도 그런 근데 사실 AR보다는 저희 쪽 입장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더 가깝긴 해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앞서가긴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물동에 대한 흐름을 소비자들이 그 가치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적 기법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만 좀 올라간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새로운 뉴 핫한 것이 나올 수는 있겠죠. 삼봉이님께서 AR이 더 선진적인가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선진적이 후진적이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AR과 VR의 차이는 아시죠? 901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AR은 뭐고 VR은 뭐다? 제가 제가 알기로도 뭔가 AR은 뭐 이렇게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로 알고 있고요. 네네.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요. 901님 설명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네네. AR은 공간 인식을 해야 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요? 공간 인식을 해서 기존의 사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실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AR적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먼저 상용화 많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내토로 이제 VR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여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쪽에서는 이제 현재 그 인프라적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기존의 그 공간적 개념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AR 쪽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 근원적 기술이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AR이든 VR이든 내가 보여주는 것을 가상의 현실적인 안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까도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AR이든 VR이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구적 측면이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밸류가 뭐냐. 요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901님께서 AR이 VR보다 실생활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삼봉이님 현실에 더 적합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차피 AR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기본 안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현실적이 맞는 거는 이제 AR이 더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 약간 이제 더 가상적인 공간을 많이 간다면 이제 VR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어떠세요? 저희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해주시죠?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 굉장히 핫한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혈팬 OYJOSJ3382님 반갑습니다. 저 열혈 팬분들은 또 입장하시면 이렇게 또 따로 나 들어왔다. 충성 고객분들 오시면 나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은
별풍선 기능 여러분 있습니다. 예, 별풍선 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별풍선 쏴주신다고 해서 그게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저희 학교 발전 기금으로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별풍선 한 개도 안 터졌죠. 네. 이사님 혹시 별풍선 아 별풍선 말씀드리자마자 터졌습니다. 별풍선 진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아 네, 그 덕키퍼님 별풍선 15개 선물 감사합니다. 거지는 일제 표시가 안 됨. 유령님 어떠세요 이사님 별풍선 맞아보시니까? 아 이런 기분인 줄 몰랐는데요. 네. 굉장히 저 네. 별풍 네, 덕키퍼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온 김에 아 진짱님 별풍선 10개 선물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뭐 댄스를 쳐드릴 수도 없고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장님이 누군지 알아요. 네. 네,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매주 쏘시나요? 그러면 매주 쏘시진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번? 네. 나우존스 지수님께서 뭔가 웃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캐주얼하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우존스 지수님 아이디에서부터 뭔가 지금 이게 이 돈 냄새가 풀풀 풍기시는데 별풍선 쏴주셔도 괜찮고요. 네. 나우존스 지수로 돈 좀 많이 버시지 않았나? 네. 한 번도 안 쏘셨나 보네. 아 맞아요. 나우존스 지수님 한 번도 안 쏘셨나봐요. 지금 팬자가 안 붙어 있어요. 아이디 옆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저희가 조금 준비했던 내용들 계속 좀 풀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자면 오늘 뭐 물류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업이 물류 컨설팅 이런 부분도 유도도 하시나요? 유도 아닙니다. 이거 유도 아니고요. 저희는 뭐 전혀 유도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연지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연지은님 오늘 저도 사실 이제 뭐 저희 나이 캐즘 이야기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 캐즘 이야기입니다. 방송 그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캐즘 이야기고요. 실제 이제 자기의 그 업을 창업을 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 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계시는 어떤 뭐 화려한 성공 이야기도 좋지만 딜레마, 역경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진솔한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도 듣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들도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물류구나 라고 하셨고요. 예. 맞아요. 한마디로 물류구나.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물류뿐만 아니라 B2B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B2B. 그동안 저희가 B2C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B2B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방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물류는 어느 정도 저희가 뭐 VR, AR 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 B2B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준비를 오늘 해오신 내용들도 있으니까 B2B에 대해서 뭐 B2B 가령 B2B로 창업을 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 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B2B 저희는 어차피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B2B 쪽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저도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이제 홀로서기 하기 전에 사실 이런 나름대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준비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는 나왔었는데 실제 나와서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거나 이제 그 이제 영업 전선에서 이제 그 어떤 세일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면서도 생각보다 그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잠시만요. 지금 연지은님께서 B2B가 뭐죠?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 개념을 기업 대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아서 기업에서 물건 만들어 팔아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이제 컨슈머한테 가는 걸 보통 B2C라고 한다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이제 B2B로 볼 수가 있죠. B2B라고 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이 기업 대상으로 하는 관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갑을 관계가 많죠. 계약서상에 우리가 서기 얘기한다면 거의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B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면은 이제 그 이제 보통 이제 B2B 비즈니스 하실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 다 들으셨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B2B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갑을 관계가 있듯이 을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에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이제 그 수주의 비딩을 참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저희는 아직은 이게 신생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자본의 규모가 안 되고 이제 그 업력 이제 기간도 짧고 네. 또 어느 정도 직원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 기준으로 간다라면 사실 그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계약 단독 비딩 계약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알면서도 사실 그 와닿는 부분들인데 막상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제약이 많더라. 그러니까 혹시 하실 분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지할 방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업계 용어로는 이제 그런 관계는 보통 이제 우리 업계 용어로 이제 캡을 씌운다고 그래요. 아, 이제 캡을 그 씌운다. 앞에 계약 맞았을 수 있는 네. 그 되게 큰 업체를 앞에 네. 세우고 저희가 네. 밑에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하실 분들이 있다라면 그 자본의 규모가 안 되는 것들을 그렇다고 내가 자본을 또 투자 유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억씩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초기 네.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네. 해결 방법을 찾으시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대 기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갔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네.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진짜 믿을만한가 네. 항상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네. 저도 이 업계 여기 생활을 한 15년 넘게 해봤지만 네. 개인적으로 아는 거하고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때 아는 고객 계속 오래전부터 릴레이션을 가졌던 고객이고 하니까 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해서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제 그 인발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친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네. 그분도 어차피 그 기업 안에 그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사의 그 구매 절차나 그 기대한 계약 관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 해소하면서 가져가는 거라는 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네. 첫 번째 문제가 자본의 규모라면 네.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초기 기업들은 레퍼런스가 항상 중요해요. 아, 레퍼런스. 네, 나를 믿을 만한 거, 네. 내가 믿음을 줄 만한 거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뭘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 내가 뭘 했습니다 하고는 완전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비던스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뭘 했습니다, 어떤 걸 했습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내가 회사가 나와서 이 회사 안에서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자기 레퍼런스가 되는 예, 거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담보라는 것인가? 아니요, 담보라고. 아니에요. 예, 담보는 아니고 예, 뭐랄까 참고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따라는 틀릴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 이제 컨설팅 레퍼런스가 된 거죠. 아니면 솔루션 구조를 레퍼런스. 내가 어디 컨설팅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구축해서 성공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도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삼봉이님께서 예. 판매 이력. 판매 이력이라보다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그 결과물. 예. 네. 레퍼런스 네. 결과물이다. 삼봉이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키워드였고요. 네. 잠깐만요. DLW님께서 회사원으로서 기업의 솔루션을 세일즈하고 컨설팅하는 것과 홀로 서기를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게 결국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하더라도 새로운 기업에서 만들어서 이제 고객의 서비스를 응대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제공해 주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이제 그 결과물에 믿어주게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수십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본을 유입해서 창업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 B2B 중에서는 이제 그 인프라적 B2B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어떤 이게 뭐 공장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하다면은 사실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푸짐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 B2B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초기 셋업하는데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그 뭔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B2B 모델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만 두 번째는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하고 계약할 때는 그 계약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과거의 경력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부분들이니까 초기 하실 분들이라면은 첫 번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레퍼런스 부분도 빨리빨리 확보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시장의 서비스를 안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첫 번째 레퍼런스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공 사례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쉽게 하면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죠. 성공 사례 만드는 거에서 맞습니다.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시간 걸리니까 그걸 미리 차곡차곡 레코드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 해서 2000년 되면 200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그 레코드를 세워놔야 그거 가지고 기업에서 내가 제안했을 때 그 기업이 이 정도면 실력 있네. 끄떡끄떡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삼봉이님께서 영문 PT 경우에 보통 레퍼런스를 통상 1위 규정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네네.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거냐면 B2B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실 때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성공 격려 등,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삼봉이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지금 TC 도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성공 경력. 네. 요 정도 한 첫 번째가 아까 자본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를 확실히 쌓아서 그거를 자신의 성공 경력, 어떤 레코드 이런 걸로 잘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들이나 어떤 B2B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세 번째로 또 말씀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마 좀 제 개인적인 뭐 좀 페인 포인트도 될 수 있고, 그 미스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B2B 하신 분들 있어서 아마 나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 준비를 하시잖아요. 막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고객 분석,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미스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고객은 누군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이 나를 계약을 해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에 대한 시장을 보실 때 그 고객은 고객이지만 내가 영업해서 나하고 계약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고객이 알지만 그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영업에 대한 전략이 딱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많이 미스했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의 물류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많아서 저희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델보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그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우리 솔루션 좋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가격을 받고 고객들한테 접근하면 고객들도 이 정도는 어그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고객들을 만나서 이렇게 쭉쭉쭉 훑어가다 보니까 높낮이가 틀려요. 물론 당연히 고객은 더 싸고 더 좋은 걸 원하겠죠. 근데 그 가격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그 어그리한 부분의 가격 선에 그 프라이스에 대한 존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내 사업의 원가가 맞아 떨어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그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원가까지의 그 어느 정도는 미트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나마 저희가 큰 그건 없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되돌릴 수 없으면 그 사업은 런칭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보실 때 내가 바라보는 내각점에서 시장이 아니라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으로 들어오셔서 그걸 내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알면서도 잘 감각이 쉬운 실수일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더더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발품 팔면서 고객 만나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지,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한지 그걸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연지현님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참고사항 뜻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점점점 해주셨고, 자 진짱님께서 요거 답변 또 해드려야죠. 고객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혹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이거 좀 굉장히 깊이 업계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A라는 고객의 저희 물류 쪽이니까 뭐 물류를 하시는 이제 그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물류에 많은 그 이슈가 있어서 좀 솔루션의 컨설팅이 필요하겠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그를 결정해서 얘기해서 만약에 그 이제 구매를 결정하신 분은 또 다른 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다른 분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필요가 없겠다. 다 있는 거 가지고 현재 다 하자. 아니면 사업계가 뒤로 빼자. 뭐 그건 또 바라보는 비율도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럴 수 있죠. 저희 같은 이제 부분은 이제 막 그 영업을 하고 프리세일즈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하고 싶지만은 저희가 또 자체가 아까 그 자본의 문제 얘기했듯이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럼 결국은 저희를 인바이트 해줄 수 있는 케이블 쓸 수 있는 큰 업체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업체가 저희의 진정한 진성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그 고객이 누군지 알지만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해서 너 돈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아들인데 어머니 아버님이 있어요. 아버님이 잘해가지고 내가 용돈을 올려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돈 줄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안 주면 결국 어머니죠. 용돈 올려받기로 약속했지만 돈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어디 마트 가서도 그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으로 좀 비유를 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주체는 어린이가 되겠지만 결국 그거를 사주시는 거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지갑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삼봉이님께서 입소문과 성공 경력이 저런 업엔 최고 종용함. 종용함 해주셨고요. 진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 두 번째 고객이 조금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중요성 이해했습니다. 그러네요. 고객이 누군지는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어디에 있는지는 어렵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찾아가지고 움직여야죠. 그럼 실례지만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실지요? 그 노하우요? 글쎄, 영업 비밀 아닙니까? 요거?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일단 고객들을 만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진정성. 고객이 진정성. 진짜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여러 케이스니까 뭐 그 노하우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때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빠져나가셨습니다. 아주 유려하게 빠져나가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는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 삼봉이님께서 CEO 설득이 최고 중요함. 어려움. 물론 그렇죠.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뭔가 좀 댕과 진전 또 밑에서도 또 다른 또 비유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틀어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안 나가지 뭐 물론 그 회사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뭐 다른 경우도 발생한 예외상은 있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키맨을 정확히 찾아가는 과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CEO도 하나의 일종의 뭐 어떤 키맨이 될 수 있고요. 정작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것들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가령 B2B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유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어려운 어떤 일종의 캐즘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그런 과정도 이제 아시면서도 이제 그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막상 그러니까 보는 거 저는 항상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예부터 그래 끄떡끄떡 할 수 있지만 막상 뭔가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 약간은 그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준비하실 부분이 있더라면은 뭐 사실 뭐 예행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실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리 좀 틈틈이 좀 준비를 해놓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두 분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미사일 터렛님 반갑고요. 환희님 반갑습니다. 삼봉이님께서 보통 기업 경우에 CFO가 키맨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니까. CFO. 삼봉이님 뭐 이렇게 어떤 사연이 에피소드가 있으셨나봐요. 보통 기업 경우에 CFO가 키맨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C레벨 그러니까 임원 입장에서 뭐 CEO나 CFO가 키맨 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단계를 많이 거쳐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경우에서도 이제 키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일 좋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하다가 잘리셨다고 삼봉이님. 하다가 잘림. 가슴 아픈 얘기.
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행히 삼봉이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네. 연지은님, CEO랑 CFO가 뭐가 달라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CEO랑 CFO가 뭐가 달라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CEO라 한다면 그냥 쉽게 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CFO는 이제 그 돈을 갖고 계신 분, 돈을 내가 써도 되지 안 쓰는지 결제 권한이 갖고 계신 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요? 예. 더 키퍼님께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네. CEO는 뭐의 약자냐? Chief Executive Officer 되고요. CFO는 뭐냐? Chief Finance Officer다. 이렇게. 네, 또 삼봉이님께서 운영 책임자고 CEO는 운영 책임자고요. CFO는 재무 책임자다. 네. 운영 책임하면 CO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아, 연진, 그렇군요.라고 하셨는데. 연지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저런 직관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말을 하게 되는데 연지님처럼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바로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또 좋죠. 네. 연지님 아주 활발한 참여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뭐 좀 질문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더 키퍼님 지금 질문 없이 조금 약간 정체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리액션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만 어떻게 올려주셨네요. 더 키퍼님. 네. COO 부가 설명으로 COO 오퍼레이션이죠. 네, 운영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복이님한테 저희가 거꾸로 별풍선을 쏴드리고 싶네요. 너무 답변을 따박따박 잘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른 그 회차하고는 다르게 B2B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사님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 뭐랄까 팀 구성, 팀 세팅 이런 거 할 때는 뭐 B2C도 B2C지만 B2B 조직만의 어떤 그런 좀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글쎄 뭐 꼭 근데 그게 B2B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개인적인 그 어떤 사견일 수도 있긴 하는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이제 팀 빌딩이 그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 뭐 사업 계획에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모델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걸 누가 같이 할 거냐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성공 요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뭐 다 당연히지만 혼자서 다 할 수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 못하는 거를 같이 보완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한 그 플랜을 세우는 과정은 이미 다 그 정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죠. 왜냐면 같이 해서 하다 보면 다 더 잘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저희가 인바이트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그런 게 가장 그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그게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또 B2B, B2C든 뭐 업의 특징이든 간에 그게 결국 성공의 가장 첫 잣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딴 데 가서 조언을 한다라면 앉아가지고 사업 아이템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한다고 끄적끄적거리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진짜 눈독 들어오고 내가 이 사람 인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 초청하고 데리고 같이 가고 싶은 애 있으면 술 한 번 더 먹고 커피 더 사주고 밥 더 사주고 더 친해져가지고 자기 사람을 학생에 포섭해라. 그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이고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팀빌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팀빌딩 어떻게 하는 거냐 뭐 하는 건 답은 없잖아요.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그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근데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뭐 팀빌딩에 제가 인바이트 제가 초청 받아서 합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같이 합류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내가 그 오너 입장에서 내가 메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좀 비저닝을 먼저 좀 정립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 창업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평생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서로 그렇죠. 간에 그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초창기 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 얘기 안 하면 사실 나중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비전을 수립하고 그럼 내가 뭔가 몸고생도 할 것이고 뭐 재정적으로 고생을 할 것이고 많은 고생을 나도 에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받는 게 이거밖에 안 될까? 항상 그런 고민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하는지에 그 기대치가 있어야 되니까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 결국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3년, 5년 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네. 불안하잖아요. 뭐 불안하죠. 내가 뭐 지분 몇 퍼센트 받네, 뭐 스탁 옵션 몇 퍼센트 주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가 성공해야지 중요한 거지. 회사가 3년 뒤에 망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갈 수 있도록 그럼 서로 간의 그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뭐 너가 이거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2단계 사업에서 너가 이걸 주도해 가지고 뭐 사내 뭐 벤처나 인큐베이팅 해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네. 너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뭐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잘 되면 내가 너한테 뭐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아니면 너가 몇 년 되면 너가 엑시트 할 수 있도록 내가 네. 뭘 이렇게 도와줄게. 뭐 하는 뭐 이런 식의 정해진 툴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서로 간에 그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첫 단계에서 좀 한 번쯤은 뭐 서심없이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팀빌딩 할 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삼봉이님께서 저도 사실 회사 있을 때 제가 책임지고 그걸 성공시켰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5%랍니다. 대단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더 키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포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인재여야 할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죠. 왜냐면 사람을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요. 그렇죠. 물론 능력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스킬셋, 난리지 이런 것들은 먼저 첫 번째가 되겠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능력에 대한 스킬이나 난리지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아는 뭐 내가 이제 영업을 잘한다면은 뭐 개발을 잘했으면 CTO로 데려오겠다. 그럼 당연히 거기 테크놀로지 난리지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라고 좀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정답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같이 뭐 마음이 맞고 이제 하고 가지고 뭐 동고동락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과 정반대된 사람을 영입을 해야 이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자기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뭐 아주 호탕해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반대되는 성격에서 나를 부족한 걸 채워줬고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이 되지만 아주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을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참 많은 좀 내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사람 속마음을 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보통 회사 안에 계신다면 작게라도 그 리더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역할, 뭐 프로젝트를 이제 TFT를 만들어보든 해보든가 뭐 자꾸 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본인도 시행처럼 많이 거칠 거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그 관리 능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 JK님 반갑고요. 삼봉이님께서 성공의 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직 관리를 성공시켜야. 공감합니다. 조금 뭔가 좀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대단히 그렇지만 그 성공되는 기업은 당연히 그 조직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꼭 그 조직 관리만 잘 되다고 해서 또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서로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각각 팀원이 구성이 잘 아래나 정해돼 가지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가져가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짱님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시려나 봐요. 진짱님, 얼른 이제 또 리더의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리더의 첫 번째 원칙이요. 네, 진장님. 첫 번째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기술이 좋거나 상품이 좋거나 뭐 하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는데 결국은 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좀 PM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실수를 많이 좀 그 상대방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태클 들어와서 저희 챌린지 받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좀 매니저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배려랄까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이 그 어렵거나 뭔가 그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은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그 뒷단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배경이 뭐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사람이 힘들어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제가 저렇게 시야를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어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는데 그냥 리더라서면은 이런 모습이 내가 가져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좀 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진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저희가 여기 좀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영상으로 이제 가는 게 한 5초 정도 그 버퍼링이 있더라고요. 네. 네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방송이 한 1시간 분량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방송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한 55분 정도 방송을 시작한 지 이 정도 됐고요. 사실 이제 오늘 좀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물류 컨설팅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 그리고 간단한 그 BLP SNC에 대한 소개 말씀을 해주셨고요. 홀로서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저희가 좀 그 시청자분들하고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B2B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는 자본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말씀 주셨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세 번째는 그거죠. 그 이제 그 시장 분석과 이제 고객 분석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시장을 좀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게 고객이 누군지는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팀 빌딩이 참 중요하다. 팀 빌딩.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빌딩을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이 전부가 아닌가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어떠셔서 이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1시간 분량인데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끝마칠 때가 됐거든요. 네네. 저도 이게 처음 나와보는 거라서 되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늘 좀 인상 깊게 저도 좀 참여하게 돼서 좋았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좀 약간 좀 이세팅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삼봉이님은 굉장히 정리 이게 딱딱 해주셔서 좋고요. 연지은님께서도 좀 저희가 놓치고 갈 만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또 보면 OYJOSJ3382님 제가 보니까 약간 지금 뭔가 계속 끊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또 키퍼님 반갑고요. 진짱님 오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DLW님 또 오늘 아주 심도 있는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우존스 지수님 오늘 저희가 기대를 살짝 해봤었는데 자꾸 버퍼링. 연지님 수고하셨습니다. OYJ님 자꾸 버퍼링. 늦게 와서 다시 보기로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미사일 터레님 알겠습니다. 삼봉이님 see you. 다음 주에 뵙겠고요. 더 키퍼님 꿀잼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뭐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JK님 우연한 행운님 감사하고요. OYJ님 아쉬웠어요. 저희도 아쉬웠어요. 열혈 팬이신데 그러시네요. 자꾸 막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진짱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7시에 하거든요. 잭팟 터지고 가입하겠습니다. 잭팟 터지시기를
다음 주에는 다우존스가 아니라 뭔가 그 강원랜드로 예, 바꾸셔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뭐 별풍선 1000개 막 이렇게 좀 막 쏴주시고 다우존스답게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 주셨던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조희승 이사님과 나눴던 아주 유익한 시간 그리고 조희승 이사님께서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정말 이 먼 홍릉 캠퍼스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도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오늘 저희 나이 캐즘 이야기 9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주 7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